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롯데건설 생수 때문에 폭망이라던데 혹시 아시나요? 생수 사기 분양 소송 중인 롯데건설. 대출 폭탄 맞나?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올 8월 말 준공인 강서구 마곡동, 마곡에 문제가 많죠. 롯데캐슬루에스트에서 잔금 납부 대란이 일어날 전망이다. 준공이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왔으나 이 건물에 대해 잔금대출 은행과 금리, 한도 등을 정하지 못했다. 정부가 생숙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불법으로 간주한다고 밝힌 뒤 은행권은 생숙 담보대출을 제한하고 있다. 잔금 미납하면 시행사와 시공사는 잔금과 중도금 미납으로 인한 손실이 생길 수밖에 없죠. 지금 60%인 7,800억의 종착지는 롯데건설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근데 롯데건설 유동성 이야기 많이 나왔었죠. 이런 거 보더라도 우발채무 비중이 굉장히 높고 우발채무 비중이 113%로 위험하다. 금액도 금액이지만 비중이 위험하다. 근데 그나마 다행인 점은 롯데가 그나마 다행인 점은 뭐예요? 롯데건설이? 모회사가 롯데니까 최근에 신세계 같은 경우도 이마트에서 지원이 들어갔죠. 그런 것처럼 롯데도 모회사에서 자금 지원이 들어가는 거죠. 이거 보면은 이런 식으로 펀드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유동성 은행 증권업에서 유동성 수혈하고 결국엔 저거 해주는 것도요. 모회사 믿고 하는 거지. 그런 건데 문제는 항상 저런 롯데건설이 바로 터진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지만 건설사 위기는 지금 계속 지속이 되고 있다. 굳이 롯데건설이 아니더라도요. 벌써 전년 대비 2배로 늘어났다. 건설사 부도는 2배, 건설사 폐업은 38% 증가해서 올해 1월에서 7월 누적 기준 부도난 건설업체는 20곳이다. 그리고 폐업도 240건이다. 신규는 등록되지 않는다. 미분양은 또 7만 가구 넘어갔는데 요거는 뭐라 그랬어요? 적어도 곱하기 2 정도 봐야 된다. 이거는 MB 때 선례가 있다. 이 상황에서 입주 전망지수는 뚝뚝 떨어지고 있고 입주율 지금 전국 입주율 뚝뚝 떨어졌고 특히 이번에 서울이 5.1%포인트 떨어졌다. 이런 것들 보시면은 지금 건설 경기가 굉장히 좋지 않음을 볼 수 있죠. 지금 위험한 건설사들 예전에 몇 군데 말씀드렸었는데 태영은 말할 것도 없고 롯데나 GS 그 다음에 신세계 이런 것들 말씀드렸었죠. 그러니까 지금 언론에서는 심지어 무슨 이야기까지 나오냐면요. 왜 지금 이렇게 안 되겠어요? 건설사가 안 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분양가는 계속 올라간다. 분양가는 올라야 하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원자재는 떨어지고 있죠. 아직도 댓글 달리더라고. 원자재 계속 올라가는데 인건비도 계속 올라가는데 분양가가 어떻게 떨어지냐. 아직도 댓글 달리더라고요. 15개월 만에 반등인데 지금 이제 막 가격 방어 나선다 이러고 있는데 지금 이미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15개월 동안 떨어졌다는 소리예요. 15개월 만에 반등이라는 소리는. 또 뭐 유연탄 가격도 다 떨어지고 원자재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 만들었으니까 그거 보시면 되고. 근데 가격은 저렇게 비싼데 하자는 어마어마하죠. 지금도 보세요. 여기 보면은 이거 봐 이거. 뭐 조기만 그래요? 하자 쏟아진다. 광양에서도 하자 쏟아지고 창원에서도 지금 하자 속출하고 있고 저번에 제보해 주신 것도 있었는데 근데 심지어는 무슨 기사까지 나온 줄 알아요? 내가 진짜 이 기사를 보고서 언론이 미쳤다. 언론은 언론의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 진짜 언론이 너무 미쳐 돌아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신축 아파트가 물난리가 많아 보이는 이유는 그래서 그 이유를 보니까 보면 뭐 남양급에서 물난리가 나서 화제가 됐는데 워터파크가 열렸다 이런 야유 댓글이 달리기도 하는데 그것은 지상 주차장이 대부분인 구축과 달리 신축 아파트는 용적률에서 제외되는 지하층에 주차장과 커뮤니티 시설을 넣고 있어 우수량을 넘기는 기록적 폭우에 더 취약하다는
하다 뭐 이런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데 건설업은 억울하다. 규정에 맞게 우수관과 배서 시설을 시공해도 기후변화로 인해서 뭐 집중호우 때문에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고, 브랜드 아파트가 많이 자리한 강남 일대는 상습 침수 지역으로 꼽히기 때문에 지대가 낮아서 그런 거고, 그래서 이거는 신축 아파트 책임이 아니다. 제대로 지었는데 날씨가 그래서 그렇다. 이런 식으로 편들어주고 있어요. 저게 개소리인 거죠. 포항에 지진이 났습니다. 그랬었죠. 거기서 이제 지진 피해가 꽤 컸었죠. 근데 같은 진도의 지진이 만약에 일본에 났다면은 포항처럼 피해가 컸을까요? 아니죠. 왜 그럴까요? 일본은 상습적으로 지진이 나기 때문에 내진 설계가 잘 들어가 있어서 그런 거죠. 그러면은 상습적으로 침수가 되는 지역이라면 설계 규정에 맞게, 그냥 규정에 맞게 시공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거기가 고급 아파트이고 비싸게 처분양을 하셨으면은 딴 데랑 똑같이 하면 안 되죠. 상습 침수 지역이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더 했어야 되는 거죠. 안 해놓고서 왜 핑계? 일본에다가 짓는데 만약에 규정이 없다고 해서 내진 설계 안 했다가 지진 나서 무너지면은 규정에 맞게 했으니까 하자 아닙니다. 이딴 식으로 이야기할 거예요? 또 침수 피해만 하자라고 그래요? 침수 피해 외에도 하자가 많죠. 예를 들어서 GS 저기 검단의 지하주차장 무너진 거 엄청난 하자죠. 그게 왜 요즘 신축에 많이 나올까요? 요즘에 원자재비는 떨어지는데 분양가는 올려요? 그러면 그만큼 더 좋은 자재를 써가지고 더 튼튼하게 만들어야 되는 게 맞죠? 그쵸? 비상계단 까내리는 것도 있었고 개판으로 지어서. 김포 같은 경우는 건물을 까내리고 있어요. 일단 지었는데 보니까 저기 그 고도 제한에 걸려가지고 시멘트 막 벽 무너지고 타일 떨어지고 이런 하자가 예전에 신축 아파트에 그렇게 많이 있었어요? 뭐가 억울한 거예요 도대체? 진짜 억울한 사람은 그 비싼 분양가를 주고 나서 그 쓰레기 같은 집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사기 당한 것 같고 억울한 거지. 뭐가 건설사가 억울하게 뭐가 있어요? 지금 원자재비 가격 오른 것보다 분양가 훨씬 더 올랐고 인건비 오른 것보다도 분양가 훨씬 더 많이 올랐고 화폐가치 하락이라고 하는데 물가 오른 것보다도 분양가는 훨씬 더 많이 올랐어요. 심지어는 신축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 때 어땠어요? 그때 분양가 마구 올렸어요? 실질적으로 그때 원자재비가 제일 많이 올라갔는데 2023년부터 원자재비 많이 안 올랐어요. 2022년에 폭등했던 거지. 그러니까 그때 폭등하니까 물가가 폭등해가지고 금리를 폭등시켰던 거 아니에요. 지금 왜 그런지 알아요? 건설사들 부담이 왜 커진지 알아요? PF 부담이 커져서 그래요. 위험해졌으니까. 남의 돈 빌려가지고 썼는데 남의 돈 빌려가지고 못 갚고 갚는데 힘들다고 해서 그걸 다 수분양자한테 떠넘기는 게 말이 돼요? 이걸 건설비에 집어넣고 있지? 원자재비 건설비에서 30%도 차지 안 해요. 얼마나 많이 헤쳐먹고 있는 거냐. 그러니까 지금 하자도 기후 탓, 분양가 올라가는 거는 떨어지는 원자재 가격 탓. 지금 롯데건설이 위험한 이유는 생숙을 주거시설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 이거야말로 다 남 탓이지. 생숙이 분양할 때부터 안 된다고 그랬어요. 생숙은 생활용 숙박시설 혹은 레지던스라고 불리는 거는 예전부터 저희가 계속 이야기했지만 이거는 취사되는 수익형 호텔이다. 전입신고 안 된다. 그래서 영종도에서 생숙이 망한 이유가 그것 때문이다. 영종도 연육교 이용하려면은 전입신고가 돼야 되는데 생활형 숙박시설은 전입신고가 안 돼서 그게 안 된다. 근데 막 오피스텔의 장점과 수익형 호텔의 장점만을 모아놨다. 단점도 동시에 모아놓은 거다. 예전부터 그 얘기 계속 했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이거를 피해본 사람들이 많다고 해서 법을 바꿔라. 이게 말이 돼요? 분명히 설명이 됐을 텐데 전입신고 안 된다는 설명을 안 했을 수가 없는데 사기를 치든 뭐라든 지금 안 되는 게 나중에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믿고 들어간 것은 그거는 본인이 수익 욕심이 굉장히 강해서 그랬던 거고.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봐라. 다 지금 지켜야 될 것들 똑바로 못 지키고 사기쳐서 분양해가지고 결국엔 생겨난 문제고 저거는. 그리고 지금 PF 문제 터지는 거는 지들이 분양가를 쳐 올렸기 때문에 터지는 문제들이고 사람들의 여력 이상으로 분양가를 올려가지고 사람들은 월급 이번에 최저임금 1.7% 올랐는데 분양가를 30%를 올리니까 못 사는 거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봐라. 결국에는 이게 다
지들이 던진 부메랑 지들이 맞고 있는 것일 뿐이다. 그래서 건설사들, 대형 건설사들마다 휘청거리고 있는데, 진짜 이번에 태형에서 우리나라가 미친 듯이 퍼져가지고 지금 태형 터지는 거 막으려고 부동산 시장까지 지금 정책 대출 퍼져가지고 겨우겨우 살리고 있는 건데요. 하나 터지기 시작하면 도미노다. 중국 보이죠? 헝다 터지고 나니까 비그 위안이든 뭐든 해가지고 5대 건설사들 다 터지는 거. 그거 막으려고 지금 부채 끌어올리고 있는데 부채 끌어올리면서 내수시장 개박살 나고 있는 거 연속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